존경하는 의사회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의사회원 선생님들께 몇 가지 이번 집행부에 2019년을 맞은 주요 정책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8년은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료계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엄혹한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도 우리 의료계는 더욱더 엄혹하고 난관의 시기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33% 인상이 됐습니다. 병의원의 존폐를 걱정해야 될 정도의 경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각종 진료 규제는 정부의 일방적 강행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우리 의사 회원 선생님들의 단결이 필요합니다. 서로 의견의 차이를 극복하고 의견의 일치점들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대동단결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모두 뜻을 합해서 대동단결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40대 의협집행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크게 6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6가지 외에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매우 큰 어떤 정책 과제들이 새롭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가령 현재 성분명 처방 등 그런 것을 일부 약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을 강하게 들고 나온다면 우리 의료계는 의약분업의 완전한 폐지, 즉각적인 폐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총 6가지 신년사에서 제가 문서로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시급한 것이 수가 진료비의 정상화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5일 날, 작년 10월 25일이죠. 의정협의를 통해서 수가 정상화 총 3단계 계획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에 요구한 것이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 제1단계입니다. 즉 초진료와 제진료를 각각 30% 인상을 하고 원해 처방의 처방료를 부활하자, 이런 요구를 정부에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먼저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달성을 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간의 어떤 의료 행위, 우리나라 의료질을 현재의 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계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제부터는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점에 그 당위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초진료와 제진료, 진찰료 각각 30% 인상, 그리고 원해 처방의 처방료가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 당국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10월 25일 날, 2018년 10월 25일 날 요구를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련된 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든지 그동안 국고 미지급금을 지급하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수가의 정상화, 진료비 정상화는 의사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무와 권리를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선의 진료 환경을 위한 그런 어떤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가 정상화, 정말로 정상 수가가 무엇인지 의정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확정을 하고 수가 정상화를 위한 3개년, 5개년 또는 7개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년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수가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 8월 달에 발표되었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명 문재인 케어입니다. 이것은 지난 2018년 9.28 의정 합의문을 통해서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가 아닌 필수 의료 중심으로 의정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하는 것으로 큰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실무 협의 단계로 들어가서 개별적 항목들에 대한 급여화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밀하게 항목을 제한하고 총 재정을 제한시켜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과거 관행대로 그 수준에 맞춰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수 의료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그리고 그 산하기관인 공단, 심평원 등에서 이런 어떤 큰 대원칙 합의 이것이 어겨질 경우에는 의료계는 다시 한번 전 의료계가 들고 일어나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실무 수준에서 관찰하면서 철저하게 급여화 단계에서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18년에서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형사구속되는 초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의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검찰의 기소였고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의사 구속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 나라의 의료는 없어져야 합니다. 의사가 선의를 전제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만 놓고 의사를 구속한다. 그런 나라, 그런 사회는 의료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의료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는, 그런 사회는 아예 의료가 없어져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뭐 토속의학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의학의 기초에서 그런 사회는 유지되는 것이 그 수준에 맞는 사회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의료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법으로, 제도로 구현하는 법,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내에 관련된 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료 일선, 진료 현장에서 중증의 외상 환자, 중증의 질환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의료 행위를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금 의사 면허가 너무나 쉽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는 의사들에게는 최소 11년의 수련 기간을 통해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또 현장에서 임상 경험을 거쳐서 우리가 의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의사에게는 사회적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사 면허를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가벼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는 운전면허, 물론 운전면허도 그런 간단한 면허는 아니죠. 그런 수준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전문적 훈련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의사의 면허입니다. 따라서 면허는 정말로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사 면허 관리의 제도가 우리나라는 너무나 후진적입니다. 더 이상 이런 후진적 전근대적 제도로는 의사 면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의사 면허는 보호되어야 되고, 그리고 선량한 대다수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고의적 악행을 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확실한 어떤 원칙, 의학적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원칙은 전문가 단체의 자율 규제입니다. 자율적 규제에 의해서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설립이 돼야 되고, 대한의사협회는 그러한 어떤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고, 워낙 크고 막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특위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두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결국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문제, 각종 의료분쟁 조정, 또 민사소송 관련된 문제, 또 의사 면허에 대한 정지, 취소 등 중대한 문제들이 모두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그리고 최고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그 기초를 닦고 가급적 1, 2년 이내에 그 어떤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난 2018년 11월 22일 날 발표했던 준법 진료의 문제입니다. 준법 진료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사들은 근로시간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의사가 근로시간이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는 과로한 의사는 분명히 환자에게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해서 과실에 의해서 의료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의사는 과로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시간을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준수가 돼야 되고 관련돼서 전공의 특별법,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임금과 수단 등 관련된 법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진료 보조 인력들의 불법 행위는 확실하게 금지 목록을 만들어서 완전히 근절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준법 진료 내용입니다. 협회는 관련된 준법 진료 매뉴얼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두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편 두 편으로 되어 있고 노동법령편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 의료기관에 배포를 할 것이고 총 2단계를 거쳐서 원칙은 대화와 합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법적 대응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의료계 내부에 각급 의료기관 그리고 각급 직역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합의된 안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정부와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와 합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준법진료 말 그대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임금과 각종 수당 체계 그리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 그리고 근절 이후에는 각 진료 보조 인력들의 업무 영역, 스코프 오브 프랙티스라고 하는 업무 영역의 명확화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런 충분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도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만약에 불법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때는 법적 대응을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화와 합의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낼 것입니다. 1년 안에 준법 진료가 정착되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성 있는 제도, 현실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재정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국가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인가? 바로 전공의들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함으로써 준법 진료를 정말로 최대한 빨리 정착을 시킬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자료로 약 7,300억 정도가 전공의 수련 비용에 매년 사용이 됩니다. 2019년에 적절한 추계를 통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련병원들에 지원을 함으로써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에서 그런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병원들의 그런 어떤 의사를 추가로 고용해서 진료 시간을 법대로 지키고 임금과 수당을 또 법대로 지키고 그리고
진료 보조 인력들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근절시키는 그런 준법 진료를 정착시켜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이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고 전공의 수련 비용의 전액 국고 지원을 통해서 이 문제가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방 문제입니다. 한방이 현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불법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계속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고 과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의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의협산하에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16개 시도의 지역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차근차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의과 의료기기의 사용, 그리고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등의 사용,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례들을 모두 수집해서 중앙 한특위에서 사례들을 모으고 사이비 의료 대응팀에서 관련된 법적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한방에서는 불법 행위 조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정하시기 바랍니다. 계도에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9년에 협회는 40대 집행부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 단위로 점검하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뜻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뜻을 함께하고 대동단결을 해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뜻만 우리가 모아지면 언제든 우리가 집단적인 행동을 결의하고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결코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야 되고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생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고 그리고 국민 건강에 우리가 국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아서 회원 여러분들께 단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40대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될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과제입니다. 신년을 맞아서 신년의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